이런 질문 혹시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 성은 끝나는 걸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하셨을지 모르죠. 이 나이에 이런 욕망이 드는 내가 이상한 걸까? 어쩌면 오늘도 그런 고민을 속으로 꾹 삼키셨을지 모릅니다. 말하면 창피할까봐, 주책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속마음을 들어왔습니다. 그 속마음 속에는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작은 소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셨나요? 80대 할아버지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 설레는 표정으로 손을 잡는 장면. 어떤 분은 저 나이에 저런 걸 하고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도 여전히 사랑하고 싶구나. 저분도 여전히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구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스킨십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품에 안고 싶은 마음. 이건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숨기게 만들었죠. 노망났다. 주책이다. 그 나이에 무슨.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노인들도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왕성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선 65세 이상 남성의 70%, 여성의 5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위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꺼낸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올해로 82살, 평생 비뇨기과 전문의로 살았고 여전히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박용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라십니다. 이 나이에 성을 이야기한다고? 그 나이에도 그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이가 들어도 꼭 해야 할 이야기, 바로 성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그 주제. 자위, 전립선 건강에 정말 해로운 걸까? 아니면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그 궁금증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이 하나씩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둔 작은 용기 하나가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런 욕망을 감춰야 한다고 배워왔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환자분들이 조심스럽게 고민을 꺼낼 때마다 그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분들은 늘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왔습니다. 주책이다. 노망났다. 저 나이에 무슨. 누가 그런 말을 처음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 그분들은 건강검진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성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성욕이 없어진 건 아닐까? 발기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위는 건강에 해로운 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한참 망설이고 수없이 눈치를 보셨습니다. 성은 욕망일 뿐 아니라 존엄성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품에 안고 싶은 마음, 스킨십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숨기면 마음 한쪽이 점점 시들어갑니다. 제가 봐온 많은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혼자 숨기고 혼자 부끄러워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숨기면 상처가 되지만 드러내면 치유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부끄럽다고 여겼던 그 마음을 당당히 인정하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욕망 충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성생활은 그저 욕망이 아닙니다. 성생활은 건강 그 자체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생활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성관계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입니다.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면역 글로불린 A 수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몸을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성관계 중에는 옥시토신,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줄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는 성생활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발기 기능 유지뿐 아니라 근육과 뼈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체지방이 늘며 활력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성생활은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에게도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성생활은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질의 위축과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즉, 여성의 뼈 건강과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지켜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요, 성생활을 포기하고 나서 활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졌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성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은 표정이 밝고 삶의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성생활은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한다면, 몸이 필요로 한다면 그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성은 단순한 욕망이 아닙니다. 건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위는 전립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자위 건강에 해로운 거 아닌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3만 명 이상을 1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월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에서 30%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사정이 전립선 내 유해물질 배출을 돕는다는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만성 전립선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주 23회의 사정을 권장했을 때 환자의 44%가 통증과 불편감을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사정은 전립선의 우렬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립선비대증과 자위 빈도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위가 전립선비대증을 예방하거나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연구들이 연관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위가 건강에 해롭다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가 있을까? 몸이 원하고 마음이 필요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과 빈도로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생활이든 자위든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작은 노력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서 감추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지셔도 됩니다. 이건 건강이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만 여기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위는 해롭지 않으며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얼마나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이 질문에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상태, 성욕,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월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에서 30%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18년에 걸쳐 3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 횟수가 반드시 기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자주 사정하는 이들에서 전립선암 위험이 낮게 나타난 경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다른 연구,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 산하연구팀도 비슷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0에서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사정 빈도와 전립선암 위험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정 빈도가 높을수록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또 다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규칙적 사정은 전립선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시사합니다. 적절한 사정과 자위는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롭다는 연구는 없었을까요? 제가 찾은 의학 논문들 중 자위가 전립선에 해롭다는 근거를 제시한 연구는 한 편도 없었습니다. 다만 심리적 죄책감, 과도한 중독성, 통제 불능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즉, 자체 행위가 해로운 게 아니라 지나친 의존이나 강박적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자위의 횟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한 빈도가 가장 적절한 빈도입니다. 억지로 횟수를 맞추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원하고 마음이 편할 때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교가 어렵다면 애무, 전이, 스킨십, 상상 같은 다른 방법도 훌륭한 성적 활동입니다. 꼭 삽입이나 오르가슴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여성분들은 질 건조, 위축 때문에 성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남성분들도 발기 기능 저하가 자연스러운 나이의 변화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억지가 아니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케겔 운동.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성기능과 전립선 건강을 지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PSA 검사, 전립선 초음파는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8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성생활은 젊을 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은 삶의 기쁨이고 건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는 만큼,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그게 가장 건강한 성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설렘과 웃음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성생활과 자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전반을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주 3에서 4회,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 주변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리 둘레와 복부 비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전립선암과 방광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호르몬 불균형과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식습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붉은 육류와 고지방 식단을 줄이고 토마토, 브로콜리, 녹황색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토마토에 포함된 리코펜 성분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섯째, 케겔 운동을 생활화하십시오.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을 강화해 배뇨 기능과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해음부 근육을 3초간 조이고 3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30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여섯째,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해 50세 이상 남성은 PSA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권장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이라면 45세부터 검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결국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나이 들어서도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운동하고 금연하고 잘 챙긴 분들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반면 관리하지 않은 분들은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전립선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않되 필요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의 문제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을 늘 느낍니다. 그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부끄러움으로만 간직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이 성생활, 자위, 성적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표정에는 늘 죄책감과 수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해도 되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서.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남성의 70%, 여성의 5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위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위는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립선암, 전립선염,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배워왔죠. 주책이다. 노망났다. 그 나이에 무슨.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축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눈빛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그 욕망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위를 한다는 건 누군가가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스스로의 성적 욕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혼자 숨기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동안 나는 이상한 걸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고 건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몰래 꾸짖으며 마음 한켠에 짐을 지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생활과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둘째, 자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빈도와 무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너무 잦은 자위, 강박적인 자위, 통제할 수 없는 자위는 오히려 심리적 불안과 신체적 피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조절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위는 성생활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성적 친밀감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삽입이나 오르가슴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킨십, 전이, 애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립선 건강은 자위와 성생활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절주, 그리고 정기 검진이 함께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은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해서 횟수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원하고 몸이 필요로 한다면 그 욕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그리고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를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 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